네, 오늘 발표에서는 토스트건 PC에서 웹스퀘어 연결의 개수를 최적화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쉐어드 워커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는지를 공유해 드릴게요. 토스트건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저에게 주식의 현재 가격과 등락률을 표시해줘야 하는 그 경우가 있고요. 또 유저가 매수했던 주식이 실제로 체결되었을 때 알림을 보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버에서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받아올 때 가져올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웹소켓, 폴링, 서버센트 이벤트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웹소켓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웹소켓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브라우저와 서버가 서로 양방향 연결을 맺고 어느 쪽에서든 서로 양쪽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토스증권에서는 이러한 특징의 웹소켓을 각 종목별 가격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소켓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다운 코드처럼 서버의 연결 주소를 인자로 넣어서 웹소켓 개체를 만들게 되면 브라우저나 서버와 웹소켓 연결을 맺게 됩니다. 연결이 잘 맺혀지면 이제부터 이 웹소켓 개체를 이용해서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데요. 브라우저에서는 send 함수를 사용해 서버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메시지 이벤트를 등록해서 서버에서 오는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토스증권은 유저가 휴대폰에 있는 토스 앱으로만 접속할 수 있었고 여러 휴대폰에서 동시에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유저 한 명당 토스증권 프론트엔드는 딱 하나만 열렸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협 변수에 웹소켓 개체를 하나만 올려서 사용하기만 해도 기존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스증권 PC를 출시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토스증권 PC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을 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런 환경에서는 브라우저 하나에 탭을 여러 개 열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거나 창을 좌우로 배열해 동시에 여러 탭을 보면서 사용하는 환경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탭의 전협 변수에 웹소켓 개체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우저에서 각 탭은 서로 다른 스레드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로 변수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저가 연 탭의 개수만큼 웹소켓 개체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 웹소켓 연결의 개수도 탭의 개수만큼 그만큼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유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유저 한 명당 웹소켓 연결을 단 한 개만 하면 되었던 것에서 유저 한 명당 연결의 개수가 유저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2배, 3배 또는 n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웹소켓 연결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서버에서는 더 많은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서버 인프라를 증설하고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해집니다. 물론 서버 쪽에서 이런 작업을 해주신다면 프론트엔드 입장에서는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서버에 더 많은 리소스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론트엔드 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던 방법은 현재 포커스되고 있는 탭만 웹소켓 연결을 해주고 나머지 탭들은 연결을 끊어주는 방법이었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유저단 연결을 최대 하나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방법은 탭이 화면에는 띄어져 있지만 현재 포커스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멈춰 보이기 때문에 유저의 경험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떠올렸던 건 다큐멘트의 비저빌리티 체인지 이벤트였는데요. 비저빌리티 체인지 이벤트는 창을 최소화하거나 하는 등의 탭이 완전히 보이게 되지 않았을 때 또는 탭이 다시 화면에 보이게 되었을 때를 감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벤트를 활용해서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탭만 웹소켓 연결을 해주고 나머지 화면에 보이고 있지 않은 탭들은 연결을 끊어볼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이 방법도 결국 화면에 탭을 동시에 여러 개 띄워두면 웹소켓 연결의 개수가 화면에 보이고 있는 탭의 수만큼 생긴다는 점에서 연결의 개수를 조금 줄여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문제 상황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상황에 맞게 연결을 끊어주기가 어렵다면 연결의 개수 자체를 줄여볼 수는 없을까요? 한 탭당 웹소켓 개체를 각각 하나씩 만드는 대신에 한 웹소켓을 여러 탭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든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탭 외부에 웹소켓 개체를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어떤 탭의 자바스크립트는 한 런타임 스레드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웹워커 API를 사용하면 이 제약을 넘어서 추가적인 스레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웹워커 API에는
데디케이티드 워커와 쉐어드 워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쉐어드 워커는 데디케이티드 워커의 일종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일단 먼저 데디케이티드 워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디케이티드 워커는 어떤 탭에서 그 탭의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스레드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데디케이티드 워커는 일반적으로 연산을 여러 스레드로 분산시켜서 프론트엔드 앱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이 데디케이티드 워커는 워커라는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실행시킬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파일, 여기서는 worker.js 파일의 경로를 인자로 넣고 워커 객체의 생성자를 호출해주게 되면 새로운 스레드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워커 객체를 만든 원래 탭의 스레드를 메인 스레드, 새로 만들어진 스레드를 워커 스레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 메인 스레드와 워커 스레드는 서로의 전역 변수 값을 읽어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둘이 정보를 교환하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브라우저에서는 포스트 메시지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이 메인 스레드에서 워커 객체에 있는 포스트 메시지 함수를 호출하면 워커 스레드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요. 워커 스레드에서는 메시지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해서 메인 스레드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워커 스레드에서 메인 스레드로 데이터를 보낼 때에도 포스트 메시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메인 스레드에서는 워커 객체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메시지 이벤트를 등록하면 워커 스레드에서 전달하는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디케이티드 워커의 워커 스레드는 워커 객체를 만든 탭의 메인 스레드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탭에서 워커 객체를 또 한 번 더 만들게 되면 그 탭의 메인 스레드에 대응하는 또 다른 워커 스레드가 하나 더 생성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봤을 때는 데디케이티드 워커는 아까의 그 웹소켓 연결의 개수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유용한 건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쉐어드 워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쉐어드 워커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웹 워커 API의 다른 한 종류이고 데디케이티드 워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때 쉐어드 워커의 가장 특별한 점은 쉐어드 워커의 워커 스레드는 여러 탭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쉐어드 워커를 만들 때는 앞선 데디케이티드 워커와 비슷하게 쉐어드 워커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새로운 탭에서 쉐어드 워커 객체를 또 한 번 더 만들게 되면 아까 데디케이티드 워커와 다르게 여기서는 새로운 워커 스레드가 생성되지 않고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워커 스레드를 같이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 워커 스레드가 탭끼리 서로 공유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쉐어드 워커를 만든 탭의 오리진이 같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워커 스레드에서 불러온 자바스크립트의 파일 경로가 같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 둘 중 하나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브라우저는 서로 별도의 다른 새로운 쉐어드 워커 스레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쉐어드 워커는 데디케이티드 워커와는 스레드끼리 통신하는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는 메시지 채널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메시지 채널은 두 스레드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일종의 다리인데요. 이 다리의 양쪽 끝에 메시지 포트 객체 각각 하나씩이 존재합니다. 이때 한쪽 스레드의 메시지 포트 객체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다른 스레드의 메시지 포트 객체에서는 이걸 수신할 수 있게 되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어떤 탭에서 쉐어드 워커 객체를 만들면 워커 스레드가 생성되고 그 워커 스레드에서는 커넥트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커넥트 이벤트의 핸들러에서는 인자의 폴트라는 필드가 같이 전달이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는 메인 스레드와 메시지 채널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 포트 객체가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메인 스레드에 데이터를 전달하려면 이 메시지 포트 객체가 필요하니 이것을 배열에 잘 저장해 둡시다. 메인 스레드에서 워커 스레드로 데이터를 보낼 때에는 메인 스레드에 있는 워커 객체의 메시지 포트 객체에서 포스트 메시지 함수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워커 스레드에서는 탭과 연결된 메시지 포트 객체에 메시지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해두면 메인 스레드에서 발송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워커 스레드에서 탭의 메인 스레드들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아까 저장해둔 배열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배열을 순회하면서 모든 메시지 포트들에 대해서 포스트 메시지 함수를 호출해주면 모든 탭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쉐어드 워커와 데디케이티드 워커에서 아쉽게도 브라우저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웹소켓은 쉐어드 워커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저희는 이제 여러 탭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워커 스레드인 쉐어드 워커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쉐어드 워커에 웹소켓을 올려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다면 탭이 몇 개이건 상관없이 웹소켓 개체를 쉐어드 워커에 단 하나만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서버의 연결을 브라우저당 하나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서버의 데이터를 수신할 때는 쉐어드 워커에 존재하는 웹소켓이 데이터를 먼저 받은 다음에 각 탭에 이 데이터를 다시 전달해 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탭에서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을 때에는 먼저 탭에서 쉐어드 워커의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쉐어드 워커에 있는 웹소켓에서 다시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직 고려해야 될 점이 한 가지 남아있는데요. 이는 바로 브라우저의 쉐어드 워커 지원 범위입니다. 보시다시피 사파리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쉐어드 워커가 지원되지 않고 있었고 몇몇 모바일 브라우저들도 쉐어드 워커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쉐어드 워커가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를 위해서 웹소켓 로직을 따로 또 하나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쉐어드 워커 대신에 비슷한 환경의 데디케이티드 워커에서 웹소켓을 돌아가도록 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데디케이티드 워커는 현재 거의 모든 브라우저에서 아주 잘 지원하면서도 쉐어드 워커와 비슷한 환경에서 돌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쉐어드 워커가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데디케이티드 워커를 폴백으로 사용하게 만들면 비록 탭당 웹소켓이 각각 하나씩 생산되긴 하겠지만 쉐어드 워커용으로 만든 웹소켓 로직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의 관건은 연결의 개수를 최적화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많을 수 있냐는 것인데요. 사용량을 기준으로 쉐어드 워커의 지원 현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은 쉐어드 워커를 아주 잘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토스트바 PC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주로 데스크톱과 노트북 유저를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들은 쉐어드 워커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로 접속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쉐어드 워커를 사용해 웹소켓 연결을 최적화하는 방식이 충분히 많은 유저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는 쉐어드 워커를 사용해 웹소켓 연결을 최적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이 방식을 실제로 구현할 때에는 조금 난감했던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포인트들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번들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쉐어드 워커의 사용 방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임자에 사용할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경로를 넣어줬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경로는 개발할 때 로컬 파일 경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실제 서버에서의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경로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모던 웹 개발 환경에서는 웹팩과 같은 번들러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번들러들에서는 빌드할 때 개발자가 만든 파일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번들러가 적절하게 코드를 합치고 최적화하고 이름을 바꿔주는데요. 그러면 여기 실제 빌드된 파일 이름이 변경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 물음표 안에는 무엇을 넣어줘야 할까요? 이거 참 난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행히 많은 번들러들은 웹워커 API를 지원하는 방법들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웹팩에서는 이렇게 쉐어드 워커 생성자 인자에 URL 객체를 넣는 방식을 가이드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웹팩이 빌드할 때 이걸 인식해서 이 URL 객체를 실제 서버에서의 경로로 적절하게 바꾸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번들러의 힘을 빌려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쉐어드 워커에서 메모리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어떤 리소스를 사용을 했다면 반납을 해야 하는 게 순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쉐어드 워커에서 탭이 닫히면 그 탭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이벤트 핸들러와 같은 그런 리소스들을 정리를 해줘야 메모리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쉐어드 워커에서 어떤 탭이 닫혔는지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왠지 모르겠지만 쉐어드 워커와 메시지 포트에서는 현재 어떤 탭이 닫힐 때의 이벤트를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탭의 메인 스레드에서 탭이 닫힐 때의 이벤트를 감지하고 워커 스레드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우저에서는 탭이 닫힐 때를 감지하려면 before unload 이벤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이벤트는 상황에 따라서 호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다소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탭을 취소한 상태에서 그 탭을 닫게 되면 before unload 이벤트가 상황에 따라서 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여전히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포트에는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두 스레드 간에 연결된 메시지 포트 객체들은 한쪽이 닫혀서 쓸모가 없게 되면 다른 한쪽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비지 컬렉션이 수행돼서 메시지 포트의 메모리가 회수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탭이 닫힐 때 워커 스레드에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 포트 객체가 가비지 컬렉션 되어서 사라지는 그 순간에 간주하면 어떨까요? 그렇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메시지 포트 객체가 탭이 닫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커 스레드에서는 나중에 아까 보셨다시피 나중에 탭이 다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메시지 포트 객체를 배열에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면 브라우저에서는 워커에서 그 객체를 메시지 포트 객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크 REF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위크 REF로 어떤 객체를 감싸주면 위크 REF 그 객체 자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안쪽의 객체는 브라우저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 회수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위크 REF 내부의 객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시다시피 DRF 메서드를 사용하는데, 만약 이 메서드가 undefined를 반환한다면 이 객체는 내부의 객체는 가비지 컬렉션 되어서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메시지 포트 객체를 위크 REF로 감싸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메시지 포트를 현재 워커 스레드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위크 REF로 감싸줬기 때문에 탭이 닫혔을 때 내부의 메시지 포트 객체는 가비지 컬렉션 되어서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메시지 포트 객체가 사라졌는지 여부를 타이머로 계속 주기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준다면 어떤 탭이 닫혔는지 여부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감지한 닫힌 탭에 대해서 리소스를 해제해주게 된다면 메모리 누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스크톱 환경에선 웹소켓을 활용하면 탭의 개수에 따라서 웹소켓 연결의 개수가 탭의 개수만큼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웹소켓을 쉐어드 워커에 올려서 연결의 개수를 한 탭당 하나에서 한 브라우저당 하나로 줄여서 최적화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스트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박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